뮤직톡 진행자 유대영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맨에서 프로포커로 변신한 우리 김학도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프로포커 플레이어가 프로포커 플레이어. 예, 이게 그렇게, 정확한 명칭인가요? 그렇죠. 플레이어 해야지 네.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네네. 반갑습니다. 프로포커 플레이어. 대웅입니다. 근데 오늘 봄이라서 그런지 이 노란색 아주 그 스커프와 함께 네. 이 매칭이 아주 그 화사합니다. 일단 이제 날씨가 네.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자연의 흐름과 색도 네.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죠. 아, 근데 그 얼마 전에 네.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세계 프로포커 대회에서 네. 우승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대회였나요? 이제 세계 포커 대회는 각 나라, 각 대륙별로 계속 있습니다. 네. 늘 있는데 아. 제가 이제 참여한 대회는 아시아 대륙에서 펼쳐지고 있는 네네. 포커스터즈에서 개최한 메가스택 9이라는 메가스택 9. 예, 지금은 10일까지 얼마 전에 10일 메가스택 10일까지 왔는데 그 9 대회에서 사이드 이벤트에서 8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제가 처음으로 받게 된 거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김학도 씨가 그냥 개그만 하시고 방송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언제 또 그렇게 포커를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뭐 이제 포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늘 하는 우리나라 분들의 포커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제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포커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네, 여러 많죠. 가지 종류가 네네.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세븐오디라고 하는 삥바리.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삥바리. 빙발이라고 저는 하는 소시적에 좀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남자분들은 뭐 거의 네. 지금도 하고 계신 분들도 아, 지금도 이렇게 있다고 만나면은 뭐 남자들끼리 보면 야, 오늘 예. 삥바리? 지금 어디선가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세븐오디의 스튜디오 포커라고 해가지고 네. 그 명칭이 스튜디오 포커예요. 스튜디오 포커. 스튜디오 포커. 아, 스튜드 포커. 예, 스튜디오 포커라고 해가지고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SD 뭐 그렇게 되는 네, 제가 찾아볼게요. 바보 스튜디오 포커라고 포커. 하는 네, 그런 네. 명칭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 포커는 한국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포커고 해외에서 이미 국제 토너먼트 대회에서 하고 있는 그 포커는 텍사스 홀덤이라는 텍사스 종목을 홀덤. 네. 텍사스 홀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하는 국제 대회 룰로 하는 그 종목인 거고 네네. 제가 하는 이제 포커가 바로 그 텍사스 홀덤을 가지고 하는 토너먼트 국제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하게 된 거였죠. 아, 근데 그게 그 세계 그 포커 플레이어들이 네. 굉장히 쟁쟁하잖아요. 네, 엄청난 선수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포커 대회에서 세계 포커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PGA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효과보다도 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보다 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뭐 계속 8년간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뭔가가 이제 새롭게 또 조각을 하고 새롭게 공부를 하고 네.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 시도해보고 네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토너먼트 포커 대회에 쟁쟁한 실력을 갖고 있는 프로 포커 플레이어가 우리나라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포커 실력을 좀 이렇게 정립을 해서 네. 도전을 하게 되니까 계속 상위권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승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상금은 대회 규모마다 다른데 메인 대회 상금이 가장 큰 거고 사이드 이벤트는 상금은 그닥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드 이벤트에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상금 쪽으로는 내세우기가 좀 그렇고 예. 얼마 전에 이제 베트남에서 또 APT 아시아 포커 투어 대회를 했는데 576명이 참가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예. 근데 그 세계 576명 그 선수들 중에서 제가 파이널 테이블에 올라가서 6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6등한 상금은 사실은 이 작은 사이드 이벤트 대회에서 우승한 것보다는 상금이 훨씬 더 크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4억 8천 동인가? 예, 베트남 동으로 4억 8천 돈이면 네. 우리나라 돈 얼마나 되나요? 2,400만 원 정도. 2,400만 6등을 했을 때 그렇고 1등을 우승을 하게 되면 1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세계 대회에서 그 큰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에는 네. 상금이 크죠. 일단은 아시아 대회 뭐 유럽 대회 그리고 또 저 그 남미 대회 이런 아메리칸 대륙 대회 뭐 이런 거가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WSOP라고 해서 월드 시리즈 오브 포커의 약자인데요. 네. 예.
전 세계 포커 인구들이 다 글로 모여요. 6, 7월에 두 전 세계 달간. 이제 타짜들이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쟁쟁한 실력가들이 이제 모여서 네. 보통 한 6천 명, 7천 명, 뭐 많게는 8천 명까지 오는데 야, 경쟁률이 상당하네요.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한화로 150억 이상, 네, 150억. 네, 200억 가까이. 오. 구등 안에 들면은 네. 10억 이상 확보 뭐 이렇게 되는 거. 해볼만 하다. 어렵죠. 예. 네, 그렇죠. 네, 그 상금 규모로 봤을 때는 음. 사실 그 지구상에 있는 어떤 대회들보다도 가장 큰 규모의 상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구나. 네, 포커 인구 그 WSOP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그 대회에 한 대회 그 상금 규모는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아. 한 대회에서. 어마어마하네요, 상금이. 상금 규모가 연간으로 각 대륙별로 합산을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2조 원 가까이 된다라는 그래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이제 이게 텍사스 홀덤이라는 그 조금 우리에겐 생소한 그런 이제 포커의 하나의 그 종류인데 언제부터 그걸 입문을 하셔서 내가 포커 플레이어가 되겠다 뭐 이러면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결혼 시점에서 아, 결혼 시점. 그럼 얼마 안 됐는데? 네, 결혼은 이제 결혼한 지도 꽤 됐어요.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2008년도에 아, 결혼을 2008년. 했으니까. 아, 벌써 10년이, 10년이 지났네. 넘었죠.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예, 결혼식에도 또 오시고 네, 그랬었는데 네, 엊그제 같아요. 사실 그 네. 결혼을 해서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미래가 바뀌고 인생이 아, 바뀐다고 그럼요. 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제가 이제 대용이 형님 만나고 그런 다음에 인생이 또 이렇게 네.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네. 거로 비춰봤을 때 그렇죠. 제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했냐는 정말 인생에서 큰 길이 또 하나 생긴다는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네. 포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부인께서 권유를 하셨나요? 아내가 프로 바둑 기사인데 네네. 바둑 기사분들이 심심할 때 하는 아. 게임이 바로 이 텍사스 홀덤 홀덤. 포커였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세븐오디 동네에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했던 그 포커 아닌데? 저건 족보는 비슷한데? 네, 족보는 비슷하죠. 예, 족보는 네, 뭐 네. 저도 해봤어요. 하나만 뭐 외국에서 사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 족보 하나 다른 거는 그거죠. 스트레이트가 1, 2, 3, 4, 5가 낮다는 거. 제일 백스트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스튜디오 포커는 마운틴이라고 하는 마운틴 에이스, 다음에? 킹, 잭, 예. 그 텐 요 다음에 백스트레이트 1, 2, 3, 4가 되는데 순위가 1, 2, 3, 4, 5가 제일 낮은 스트레이트. 낮은 스트레이트, 예.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요. 이게 그 텍사스 폴덤이라는 게임이 네. 저는 해보니까 굉장히 그 마인드 게임이고 네. 두뇌 게임이고 그 자기의 어떤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유대영 형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회는 아니고, 대회는 아니고. 카지노 안에서 네, 캐시 게임으로 그냥. 그 게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돈을 갖고 캐시 게임 일종의 그것도 어찌 보면은 도박이라고 할 수도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거에서도 그렇게 이건 두뇌 스포츠고 마인드 스포츠구나.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그 삥바리하고는 뺑뺑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배팅하고는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걸 느끼셨잖아요. 네. 토너먼트 포커는 네.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토너먼트 포커 대회는 100명이 만약에 참가를 했다. 그러니까 100명에게 똑같은 점수를 줘요. 그 점수 계산을 칩으로 한다 뿐이지 그걸 가지고 그 칩이 돈이 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되는 건 아니고, 예. 그 칩을 100명의 칩을 모두 내가 다 끌어왔을 때 우승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로 봤을 때 사실 그 칩의 양에 따라서 전략 그리고 테이블에서 매판 돌아갈 때 내 포지션이 어떤 위치냐에 그렇죠. 따라서의 전략, 전반 분야, 후반 분야, 뭐 중반 분야에 그렇죠. 따라서의 예. 전략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카드의 어떤 1등 카드부터 169등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의 순위에 따라서 내가 하는 또 전략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냐면은 세븐 오디는 네. 그냥 깜깜이잖아요. 네. 얼굴 게임이라고 하죠. 그냥- 믿어봅니다. 믿어봅니다. 그냥 보고 사람의 배팅을 뭐 하는데 에이스 나오면은 제가 소위 말해서 똥패를 들고 있어도 네. 리레이스 막 이게 그래요. 그 벙커를 칠 네. 수가 있잖아요. 블러핑 블러핑을 네.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텍사스 폴덤은 테이블에 일단 바닥에 네. 카드가 깔리니까 나올 수 있는 패가
어느 정도는 읽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상대방이 들고 있는 두 장의 카드를 어느 정도는 리딩이 그렇죠. 가능합니다. 리딩이 가능하니까 거기서 이제 오는 그 배짱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걸 분석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점수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가 올해 팟에 참여하지 않고 오래 기다렸던 사람인가 매판 참여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좀 배워야 되겠다. 가서 좀 복구 좀 하게. 네, 이게 이제 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배우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려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뭐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이제 파고들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료도 많고 거기에 대한 텍스트나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아마 평생을 그 텍사스 다해도 폴덤에 관한 못하는 책도 있잖아요.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된 책도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쓰신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반 분들이 이제 그러면 족보는 그렇게 스트레이트 하나 다르고 또 다른 룰은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일반 우리가 세븐오디 포카를 치다가 보면은 레이스 했는데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리레이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생각하고 있다가 리레이스가 어딨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생각하고 있다가 리레이스가 가능하고 책 내렸다가 상대방이 뺀 나오면 거기에다가 대고 다시 또 리레이스 리레이스 할 수도 있고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콜 했다가도 리레이스 가능하고 그렇죠.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고 상대방에게 Do you have a ace?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맞아요. 네. 네네. 그러더라고요. 너 에이스 갖고 있어? 네네.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 그래서 표정 보고 심장 박동수 어떻게 바뀌나 이런 거 보고 눈빛이 흔들리나 이런 거 무서워 보고 눈빛이. 네. 포커페이스를 이제 읽어내면서 심리적으로 작용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김학도 씨가 그런 거 세계대회 우승하기까지는 많은 훈련과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또 실전 못지않은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실제 뭐 그 전에는 뭐 캐시 게임을 좀 해보셨나요? 캐시 게임은 토너먼트 대회를 하고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연습하려면 뭐 사실 뭐 온라인으로 뭐 캐시 게임,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이제 글로벌 사이트 J88이라는 포커, J88 포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홍콩에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선수 그 영입 제안이 있어서 그 회사 모델이 되면서 제가 그 회사의 소속 선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원을 받고 이제 해외 대회를 나가게 되는 거고 임요한 선수는 이제 풀팟이라는 그 회사에서 또 지원을 받고 거기에 이제 소속 선수로 뛰다가 지금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지금 프리랜서 선수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뭐 개그맨으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그 프로포커 플레이어라는 직업을 또 다시 선택을 한 이유는 방송 생활은 사실 제가 26년째 됐거든요. 올해가 하다 보니까는 건전지가 소진되듯이 점점 그 에너지가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월이 흐르니까는 젊은 친구들은 또 저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공중파 TV나 요즘에는 뭐 1인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채널의 어떤 컨텐츠에 따라서 그걸 찾아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달라졌는데 사실 그때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 예능 프로그램도 안 나가고 뭐 교양 프로그램 조금씩 나가고 뭐 이러다가는 연예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아지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지 않으면은 연예계에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에서 무언가 전문성을 찾을까, 연예계에 어떤 이펙트를 갖고 방송에 임할까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책을 써서 이 책을 베스트셀러 되게 만들어? 아니면 음반을 내서 노래를 해가지고 나도 대형 형한테 곡 하나 받아가지고 서태지처럼 스타가 돼? 뭐 아니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내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넘게끔 돼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도 잠시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또 제가 또 거기에 재능이 있고 하는 부분에서 오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 아직 불모지야. 네. 근데 이 포커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니까 너무나 이게 거세요. 대만이나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 네. 중국, 최근에는 일본까지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토너먼트 대회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개최를 하게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글로 몰려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커라는 이름 때문에 네. 토너먼트 홀덤 대회가 아직도 많은 분들에게 도박으로 인식돼가지고 그렇죠. 아무래도 예. 사회적 인식이 예, 그게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야지만 아 이런 게임도 있구나. 그래서 TV 중계도 당당하게 미국처럼 뭐 ESPN을 예. 통해 가지고 막 ESPN은 대단한 채널이잖아요. 미국에서는요. 네, 네. 슈퍼볼도 중계 네, 네, 방송하고. 중계방송하는데 뭐 그 네. 월드 그 저기 뭐죠? 그 아까 말씀하신 예, 월드 시리즈 오브 네, 포커. 네. 예. 그런 대회 뭐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중계방송 한다면서요. 시청률이 30%를 아,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슈퍼볼보다 예, 훨씬 훨씬 더 높게 훨씬 나온다고 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대박이네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 중계 방송이 한국에서도 TV로 이제 중계 방송이 되고 한국 선수들의 활동상 한국 선수들은 일단 삥바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홀덤을 배우면 잘해요.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유리해요. 그렇죠. 네, 훨씬 유리해요. 제가 그거는 원래 중국 사람들이 사실 도박을 좀 좋아하기 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도박이잖아요. 뭐 맞아요. 마작부터 네. 해가지고. 근데 제가 외국을 다녀보면은 거의 카지노 가보면 거의 대부분 크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 다 네. 중국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못지않은 사람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혈기가 있어가지고 포커 플레이어들 이렇게 딱 보면은 간혹가다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혈기 그걸 갖다가 이제 포커 판에서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데 심장이 작다 보니까 사자 심장을 못 갖고 그걸 그렇죠. 갖다가 사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만은 먹을 때는 크게 먹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필리핀 사람이나 대만 사람이나 이런 것 그 포커 치다 보면 한국인들이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인들의 어떤 그런 습성, 자기네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대범함 네. 이런 것들이 배짱은 좋죠. 어디서 나온 걸까?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일단 뭐 저는 우리도 알죠. 하다 보면 뚜껑 열리면 뚜껑 열리면 빙바리 하다가 야 레이스가 오늘 나와 이런 거에서 예. 네. 키워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판 키우는 거는 한국 사람이야 무조건. 키워. 네, 그래. 뭐 키우고. 내가 뭐 예, 예, 돈이 없어. 뭐 그러니까요. 배짱이 없어. 돈 가져와, 돈 키가 가져와. 작고 월 100만 원도 넘게 버는데 막 이런 맞아요. 또 이제 이 텍사스 홀덤 토너먼트 대회가 한국에서 인식이 좋아지면서 한국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면 젊은 선수들이 요즘엔 추세가 젊은 선수들이 네네. 이게 이제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맞아요. 필요한 그런 게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며칠 동안 계속 해야지만 파이널 테이블에 가고 결승전 가는데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모든 정신력 컨트롤이 체력이 약해지다 보면은 자기가 실수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스를 하면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체력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한 중요하죠. 게임이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와. 성적도 젊은 선수들이 많이 내고 그런 거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런 대범한 뭔가를 갖고 있는 우리 준비돼 있어. 준비돼 네, 있는 준비돼 있어. 한국 포커 선수들이 네. 국제적인 홀덤 토너먼트 포커 대회에 만약 참여를 한다면 네. 엄청난 성적을 거둘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혹시 이제 관련 이제 그 정부나 이런 데서도 이걸 생활 스포츠로 좀 이렇게 좀 권장한다는 말은 좀 모르겠지만 권장하셔도 될 것 권장해도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많은 정치인분들도 제가 아는 정치인분들도 저를 이제 알고 제가 하는 게 뭔가를 이해하신 분들은 네. 아 김학도가 하는 게 저런 거였고 저거는 사실 미국에서 가족들끼리도 많이 하고 오바마도 예, 오바마 네, 대통령뿐만이 오바마 전 아니라 대통령도, 뭐 네. 맥데이먼 뭐 그 베네플렉 네네. 뭐 거기 그 아마겟돈에 나오는 네네. 그리고 또 테니스 선수 나달, 호나우도 뭐 그래요? 등등 엄청난 슈퍼스타들도 많이 홈 게임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뭐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고스톱 치시잖아요. 네.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사실 두뇌 회전에도 좋고 치매 걸리기 안 좋기 때문에 뭐 점 10원 이렇게 재미삼아서 하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좋은 게임이죠. 네, 생활 이게. 스포츠로서 예. 권장할 만하겠네요. 더 생각할 것도 많고. 뭐 이제 뭐 그런 걸 위해서 또 많이 애쓰시죠. 네. 네.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걸 이제
그 전선에 뛰어서 네. 뭐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해요. 네. 케빈 송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네.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이게 너무나 굳게 닫혀 있어서 그렇죠. 흥선대원군 이후로 네. 세국 정책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가 않은데 네, 쉽지는 않죠. 저도 이제 나서서 이제 해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이런 인식 변환이 나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좀 이렇게 없어지고 네.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스포츠, 마인드 스포츠, 두뇌 스포츠로 접근을 하다 보면은 머지않아 곧 한국에서도 토너먼트 대회가 큰 대회가 열려서 사실은 카지노에서 안 해도 되는 게임이에요. 컨벤션 센터나 체육관이나 그런 데서? 포커 클럽에서 이렇게 하게 테이블만 되는 거. 갖다 놓고? 네, 테이블만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몇천 명의 외국인들이 매달 열린다고 하면 매달 와요. 매달 와서 주변에 호텔, 관광 수익도 생기고 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오시면서 식당, 네, 식당, 네, 주변에 뭐 관광지 뭐 그렇죠.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호텔업에 종사하시는 상권도 분들, 살고. 네, 네. 확 살아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자리가 또 새롭게 뭐 일자리 창출되고. 네, 네, 딜러랄지 그렇죠, 거기 관련 그렇죠. 직원이랄지 이런 일자리 창출도 되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뭐 유튜버로서도 활동을 하시면서 김학도의 그 홀돈 라이프라는 여러분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김학도 한번 TV입니다. 김학도 TV 한번 꼭 좀 봐주시고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좋아요, 바랍니다. 꾹.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이 채널도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선구자의 길을 간다는 거는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게 왜냐면은 또 그것이 사회적인 어떤 편견이 있을 때는 지탄을 네. 받을 수도 있고 네.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그 길을 지금 김학도 씨가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그 많이 힘들어요, 네, 사실은. 힘들겠죠. 근래 예로 네. 3월 2일 날 지난 날이었죠. 네. 네. 3월 2일 날 저 이제 홀사모라고 이제 홀덤을 사랑하는 사람 모임에서 홀사모, 네. 예, 그 카페에서 회원들끼리 3만 원씩 내고 예, 3만 원씩은 이제 정모 모임으로 이제 밥 먹는 데 밥 쓰는 먹는 거예요. 거. 네네. 밥 먹는 데 이제 쓰고 제가 속한 J88 대회에서 대만 대회 출전 티켓을 놓고 대회를 하면서 김학도 TV에서 생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장소에서 60명, 70명 정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회원들이죠. 네네. 왔는데 경찰 분들이 4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혹시 뭐 캐시 게임이 왔다 갔다 하지 예, 않으시 혹시 이거 도박이 도박하는 거 아닌가? 아니냐 네, 신고 들어왔다 김학도 TV를 보고 아.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는 도박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지금 참가비를 걷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도 하시면서 나중에는 그냥 이제 인적사항 처음 적어봤습니다 경찰 방송도 되고 네. 나이 드신 분이 경찰관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저도 이제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인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없으실 텐데 사실 이 카드로 해서 네. 박수 받는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카드 마술 그리고 이 텍사스 홀덤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카드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다 도박과 연루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네. 그런 오해가 있는데 네. 이 카드를 가지고 도박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도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마술, 카드로 마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박수 받잖아요. 네네네. 카드로 텍사스 홀덤 토너먼트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국위선양도 되고. 국위선양도 되고 네. 제가 만약에 저나 임요한 선수나 등등의 한국 선수들이 WSOP 대회에 나가서 만약에 10위 안에만 들어서 미국 ESPN에 딱 대한민국 나온다. 태극기 딱 태극기 나왔다. 딱 예. 나왔다. 이러면은 끝나죠. 네. 사회적 인식이. 네, 끝납니다. 그렇죠.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생활 스포츠로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좀 바꿔보는 그런 선구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 아무도 걷지 않았던 길이잖아요. 네, 연예계에서는 최초죠. 네, 최초인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 경기를 나갈 때, 그럼 뭐 여러 가지 체력적인 부분이나 뭐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임인데, 네. 뭐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뭐 스포츠 선수들처럼 그 전날에 어떤 뭐 휴식을 취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좀 뭐 건강에 좋은 뭐 그러니까 집중력이 좋은 그런 음식을 섭취한다거나 그런 것도 하시나요? 일단 아내가 챙겨주는 홍삼을 꼬박꼬박 먹고. 홍삼 꼭. 네. 나이가 나이지라 이제 홍삼을 먹는 효과가 발휘하는 것 같은 네. 느낌도 들곤 하는데 보통 그 해외 대회 나가면은 호텔에서 묵게 되잖아요. 네네. 이제 호텔에 짐이 있어요. 스포츠 센터가. 네. 그러면 아침에 거기 내려가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런닝머신을 뛰고 네. 땀을 항상 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샤워하고 마음적으로 이제 명상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대회 출전을 하죠. 네. 오늘 RMX TV의 유령의 뮤직 투어. 오늘 참 이 포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 얘기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 얘기도 네, 좀 사실 저 형님이 잘 모르시는 분인데 네. 제가 이제 음악 밴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김학도 밴드라고.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칼라바라고 밴드예요? 아마추어 그룹 사운드예요. 칼라? 네, 칼라바라는 칼라바. 이름으로 네네. SBS 그 직원, PD, 뭐 엔지니어 분들, 뭐 기술 감독님 직장인 이렇게, 밴드로? 예, 그래서 목동 SBS 지하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 모여서 그래요? 포지션은? 저 보컬이죠. 아, 보컬이에요? 드럼은 밤이 깊었네 이거 한 곡. 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네.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사실 음악학도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그러셨구나. 가요에 대해서는 뭐 70, 80, 90까지의 가요는 모르는 노래가 없을 정도로 네. 다 섭렵을 하고 있죠. 아. 네, 서태지 아이들 나왔을 때까지는 뭐 거의 그 전 노래들은 전부 우리 다 또 알고 있습니다. 김학도 씨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이 김학도 씨는 인간 복사기로 할 만큼 이 성대모사의 또 달인이잖아요. 성대모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성대모사는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성대모사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아, 그래요? 네, 5살 때. 근데- 안 믿겨지시겠지만 근데 그 상대방의 특징을 잘 캐치해내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그 사람의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고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건 경청을 잘해요. 아. 그리고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은 깊게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야,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내 감정을 휘벼 파는 것 같다. 뭐 이런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그게 딱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딱 되는 출력이 거예요. 돼요. 예. 희한하게. 그렇게 해서 한 게 이제 처음에 5살 때 엄마가 좋아하시던 나훈아 씨. 나훈아 씨. 네. 그럼 나훈아 씨 한번 해주세요. 나훈아 씨. 나훈아 씨 최초로 했던 노래가 네. 물레방아 도는데 네. 똥도도 도롱왕왕 동동동 도도둥 치치 동동 도롱 도도둥둥 도도도도둥 아, 음정 좋다. 도도도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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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퉁 도도도도둥 돌아서며 이것을 네, 제가 5살 때 시작해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니 5살 때 나훈아 흉내를 냈단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리타양 이러잖아요. 애들은 천리타양 이 꺾는 걸 4번 꺾는 거를 갖다 완벽하게 소화를 와. 해서 제가 이걸 하면 동네 아주머니들 엄마 이리 와 하면서 막 10원짜리 주고 막 50원짜리 주고 막 동전 이만큼 생겼었어요. 네. 제 기억에도 네. 노래를 따라하니까 돈이 생기는구나. 네, 그걸 이제 느껴가지고 그랬구나. 초등학교 때 이제 올라가서는 이제 조용필 아, 영필이 형. 조용필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아, 영필이 형은 좀 어렵지 않나? 조용필에 이제 푹 빠지다 보니까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라이벌이 한 명 있었어요. 걔는 조용필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 조용팔. 네. 조용필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친구가 늘 조용필 그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걸 늘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나보다 유리했죠. 나는 그냥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것만 들어야 했고 걔는 테이프도 있고 뭐 그 듣는데 일단 미리 이제 네. 학습이 됐으니까. 예, 네. 저 테이프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뗐어가지고 나 조용필 그 테이프 하나만 사달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 테이프를 딱 사가지고 네. 단발머리가 있는 그 테이프였어요. 네, 네. 그때 조용필의 단발머리 창밖의 여자부터 해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음반에 있는 뭐 돌아오지 않는 강 등등 뭐 이 노래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전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노래를 다 섭렵하면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조용필로 불릴 정도로 장기자랑 나가면 거의 한번 해주세요, 조용필 형님. 조용필 신청곡밖에 딱 5곡만 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 5곡 메들리로? 네, 메들리로. 뭐 창밖에 여자. 창밖에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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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술래 단발머리.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와. 킬리만자로.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똑같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와. 비련이라는 노래. 네, 비련. 아 근데 눈 감고 있으면 정말 그 옆에서 이제 조용필 씨가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이 반주 테이프 있으면 거의 99%. 그렇죠. 이제 반주가 있으면 훨씬 그 싱크로율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조용필을 섭렵을 하고 아, 성녀가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뭐 이후에는 이제 정치인들도 많이 하셨잖아요. 정치는 이제 나중에 개그맨 돼서 한 거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김범용, 김범용. 예, 김건모, 김종서, 전인권, 와. 예, 신승훈 뭐 나오는 뭐 김종서 주로 뭐 가수들 걸 많이 하죠. 가수들 그러니까 왜 음악을 많이 좋아하니까 아. 근데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 가수들의 흉내 이문세 네. 등등등의 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유, 너무 잘 들었어요. 특징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 분들의 그 특징을 너무 잘 그 묘사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고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격이나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저 성대묘사도 한번 해보세요.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경상도 사투리 경상도 약간 경상도 예, 경상도 경이 들어가 벌써 있는. 캐치하셨네. 야 그럼요 뭐 일단 사투리 쓰면 성대모사를 좀 쉬워요? 예, 하기가 좀 쉽습니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네. 그 후로는 이제 대학교에서 다니면서 친구들이 다른 성대모사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성대모사 할 수 없어 해가지고 이덕화 씨 뭐 그밖에 뭐 박세민 씨가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남자 박세민이라고 해요 이거부터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즐거워 여러분의 덕후 인사드립니다 똑같아. 뭐 이런 걸 할지 어. 네. 이순재 안녕하십니까 대발의 아버지 이순재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유대영이를 좋아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네. 아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뭐 우리 김학도 씨는 재능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아유. 노래면 노래, 포크면 포크, 개그면 개그, 성대모사. 뭐 하나만 잘해야 되는데 보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좋아요. 아유. 예, 머리가 나쁘면 또 그런 다양한 것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네. 뭐 또 방송인으로서 또 개그맨으로서 또 포커 프로 플레이어로서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시는데 좋은 결과들이 항상 꽃배달 하시니까 꽃길만 걸으시기를 네, 꽃길만 걸으시기를 대영 형님이 응원해 주시면은 네. 그 에너지가 네. 큰 힘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하고 감사합니다. 유튜브 그 홀덤 라이프 네, 김학도의 홀덤 라이프 김학도 TV라고 김학도 TV 유튜브에 치면 검색하면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죠? 네. 또 하나 홍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사실 제가 그 김학도 TV 1인 방송을 제가 하기 전에 네.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은 게 네. 우리 아들 예. 아들. 김학도와 한혜원의 사이에서 태어난 네. 3명의 아이, 아들, 딸, 아들 4학년, 3학년, 1학년 지금 다 초등학생이거든요. 얘네들이 작년 겨울부터 반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채널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초록 탱크 TV라고. 아 초록색. 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 초록 탱크 TV에서 자기네들끼리 장기 자랑하고 자기네들끼리 노는 거를 갖다가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데 아, 너무 재밌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구독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한 명 늘 때마다 애가 신나가지고 미래의 꿈이 자기는 유튜버다, 아. 크리에이티브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지금 그 관련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초록 탱크 TV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가지고 네 여러분들 꼭 초록 탱크 TV 한번 꼭 네, 구독해 주시고. 거기는 제가 안 나옵니다. 네. 거긴 제가 안 나오는데 애들이 재롱을 많이 떨고 있고요. 네.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운데 저의 아이들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이 방송에서 이제 처음 공개를 하는데 네.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고 힘을 주시면
또 이게 애 아빠다 보니까 또 애에 대해서 네. 이렇게 신경을 원래 쓰게 그래요. 되네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학도 씨 그 RNX TV 그리고 한국경제 TV 공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한국경제 TV와 RNX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한국 TV RNS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 경제 TV이니까 이 경제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정말 중요한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정치에서 바뀌어서 경제가 움직여지면 사회, 문화가 다 바뀌어집니다. 우리 사회, 우리 문화가 더 좋게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려면 한국 경제 TV를 좀 발전시켜 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힘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동의 뮤직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구독, 좋아요, 구독!